네, 길부장의 파워 블로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 길계선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파워 블로그 주제부터 점검해 볼까요? 네, 금일 주제는 미국 GDP 분석인데요. 실제로 2012년도 경기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GDP 전망만큼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또 없다고 봅니다. 전 세계 분석기관들의 GDP 분석 자료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미국의 GDP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였죠.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2.8%로 나왔습니다. 2.8%라는 수치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는데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다. 그리고 질적으로 괜찮은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실망감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이면을 좀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GDP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좀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2011년도 3, 4분기에 1.8%의 증가세에서 이번 4, 4분기 2.8% 증가세니까 뭐 1% 이상 추가로 성장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만 보면은 추가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컨센서스 예상치가 3.2%에서 실제 결과치는 2.8%로 0.4% 이상 추가로 하락이 됐기 때문에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증가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4, 4분기에 연말 효과가 상당히 좀 컸었고 개인 소비 지출의 소폭 증가세가 있었고요. 좀 중요하게는 국내 민간 투자의 증가세 그리고 수입 증가가 주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각가지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 블로그에 자료를 좀 준비해 놨는데요. 미디 GDPN G모닐의 데이터 분석해서 제가 데이터를 올려놓은 자료를 보면 실제적으로 상품 수지 매출에서 개인 소비 지출은 3, 4분기에 1.4에서 4, 4분기에 5.7%로 상당폭 증가가 됐습니다. 이 상품 부분에 있어서 특히 듀어러블 굿즈, 내구재 주문이 5.7에서 14.8%로 개인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분 중에 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와 같은 이런 고정 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크게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민간 투자들이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3, 4분기 1.3%에서 4, 4분기는 20%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로 증가가 되는데요. 실제로 고정자산 투자보다는 레지던셜, 주거 관련 부분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크게 늘어났던 것이 이 파란색 박스에 나타나 있는데 특히 주거 관련 부분은 경매 건수의 증가라든지 또 신규 주택 착공 그리고 기존 주택 매매들의 증가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매매 거래 건수가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되면서 이런 주거 관련 비용, 특히 임차 비용이란 이런 것들이 증가됨으로 따라서 나타나는 부동산 관련 데이터들의 상당히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대비해서 수입이 증가폭을 나타냈는데 사실상 달러 구매력이 유로화 대비해서 상당히 커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달러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수입 증가분이 상당히 컸고 수출 증가분은 그렇게 동일한 수치로 보였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정부 지출이 대폭적으로 감소됐다는 것입니다. 국내 생산 대비해가지고 정부 지출은 마이너스 4.6%를 보이면서 특히 국방비 지출 분야가 12.5% 마이너스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아프간 철군이나 이라크 철군 등에 나타나서 보이고 있는 미국의 국방비 지출 삭감 현황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 있고요. 비국방 분야 지출에 대한 부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개인 소비 지출과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지출 분야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를 이루어짐으로써 4분기에 양적인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내용을 보시면 수출은 증가되지 않는 반면에 수입은 증가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존의 경제 지표 발표가 됐을 당시에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제조업이 활발하게 양호하게 지금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면 수출 경기가 GDP 수준에서 상당히 늘어나야 되는데 수입만 증가되고 수출은 늘어나지 않았던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적인 미국 내 소비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이런 양호한 지표들은 이제 내구재 주문의 어떤 증가세는 나타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내구재 주문보다는 GDP 증가세는 부동산 관련 지출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전체적인 데이터가 GDP 성장률 상승을 기여는 했지만 주거비용 증가라든지 또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터지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일시적인 효과가 컸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GDP 데이터 자체는 양적으로는 양호했지만 질적으로는 조금 그다지 시장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기대는 미치지 못했던 GDP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밤사이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개인 소득 소비도 나왔는데 일단 분기상으로 놓고 보자면 개인 소비가 늘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지만 월간으로 본다면 12월은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바도 있고요.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리스, 포르투갈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EU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하는지 또 이러한 재료들이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EU 정상회담이 진행은 되겠지만 해결책을 찾기는 상당히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의 디폴트 문제, 즉 그리스에 대한 이체 국제 금융안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국채교환 협상이 시장의 예상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될 텐데, 사실상 그리스에 대한 문제는 독일이 최근에 메르켈 총리도 밝히긴 했지만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 금융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의 디폴트를 용인하기 전에 지금 그리스의 예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독일에게 내놔라, ECB에게 내놔라라는 식으로 독일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그리스에서는 또한 이것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 간 그리고 재무장관들의 협상 그리고 정상회담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절차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리라고 예상하는 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앞에서 개인 소비 지출 증가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그나마 플러스세로 양호하게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질적인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지만, 하지만 유로존의 PMI 지수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인 소비 지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또 미국의 소비 지출도 근본적으로는 내구재 주문에 대한 어떤 소비 지출이 늘긴 했지만 저축률 감소가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즉 개인들이 저축을 쌓지 않고 이것을 생활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저축 비율을 줄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반증이 지금 블로그 자료도 제가 올려놨지만은 은행들의 론과 신용 크레딧 그 비중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개인들의 대출 증가가 신용 확대도 커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그 물가 인상률에 대한 개인들의 반응 정도는 저축을 줄이고 대출을 늘려가지고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봐서는 개인 소비 지출의 발표가 플러스로 발표는 나겠지만 시장 기대치만큼 또는 경기 회복을 주도할 만큼 수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유로존에서 기대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미국과 어떤 유럽의 전체적인 데이터가 전 세계 경기를 주도할 만한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보시게 되고, 또한 3월 20일 정도에 되게 되면 아마도 그리스가 디폴트를 어떤 부분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한 90% 이상이라고 판단하시게 되면 이번 시장의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은 관망세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망세를 조금 더 갖고 시장을 지켜보자.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갖고 또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은 꽤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와 함께 맞물리면서 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13거래일 만에 매도로 좀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점 다 고려한다면 향후 주식시장 어디로 흘러갈까 상당히 궁금한데 어떤 쪽으로 보세요? 시장의 시점은 사실상 1월 22일을 이후로 넘어서면서부터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1월 25일 날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고점을 좀 찍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고 시장이 폭락세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즉 1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어떤 고점에서 피크를 찍고 좀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이고요. 물론 전일자 매도를 통해 가지고 시장이 마이너스 폭이 좀 발생은 됐지만 실제로 외국인 수급이 줄어들면서부터 시장의 상승 에너지가 상당히 소멸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외국인이 캐리 트레이드를 가지고 국내 시장에서 유입됐던 자금의 규모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으로 보면은 지금은 추격 매수나 어떤 강력한 배팅보다는 시장에서 한 발은 담가놓고 한 발은 빼놓은 상태에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일궈내 보는 것이 시장의 경계감을 갖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이런 관점이라면 최근 증시가 오르면서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꽤 높아졌거든요. 종목별 전략을 좀 바꿔야 할까요? 지수가 올라온 만큼 그것에 맞춰서 이제 대형주의 움직임이 시장의 키맞추기로 올라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관망해야 되는 트레이딩 장세이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포지션보다는 오히려 이제 차트 매매 중심의 개별주 트레이딩이 조금 더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많은 그 포지션을 가져왔고 기관도 이에 대해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전자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이에 대해서 대형주를 주도는 하고 있지만 만약에 외국인의 스탠스가 이러한 수급 요인에 의해서 감소 요인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면 대형주로 바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오히려 중소형주 트레이딩이 좀 더 낮기 때문에 향후에 대형주들이 다시 주도하게 된 시장 박스권 상단을 뚫고 어떤 고점을 향해서 가는 패턴이 나오게 되면 그때 대형주로 들어가도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중소형주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4종목 정도 관심 갖고 있는데요. 종목만 짧게 들어볼까요? 네. 기어텍과 음성인식 솔루션 기업이죠. 그리고 콘택트 렌즈 전문 기업, 그다음에 인터로조, 그리고 대창과 미래나노텍을 관심 있게 권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 길계선 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